백두대간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산골짜기를 돌고 돌아 60km가 넘는 긴 강을 이룹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물줄기, 원시림과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곳. 강원도 영월입니다. (5억 년)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질이 물이라는 조각가를 만나 아주 독특한 지형을 탄생시켰는데요. 산과 물의 고장, 강원도 영월이 품고 있는 지질의 비밀을 들여다봅니다. 신선들이 산다는 무릉도원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일대. 주천강 하천 바닥에서는 아주 독특한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기암 괴석 그 사이로 여기저기 둥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과연 지구에 이런 곳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만큼 이색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요. 요소남 돌개 구멍입니다. 요소남은 돌개 구멍이 있는 너럭바위와 그 주변을 이루는 말로 신선을 맞이하는 바위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개 구멍이란 속이 깊고 둥근 항아리 구멍이라는 의미인데요. 포트홀 또는 구혈이라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안내해줄 것만 같은 신비로운 구멍. 도대체 누가 단단한 돌에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조각해 놓았을까요? 비라도 내리는 날에는 돌에 새겨진 곡선의 형태가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돌개 구멍은 안반의 화강암이 강물에 의해 깎이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조그마한 빗물이 저 단단한 바위를 뚫고 또 깎기 위해서는 수천, 수억 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겨우 100년도 다 못 사는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시간인데요. 이 끈기 있고 성실한 자연의 조각가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씩 흘러내린 빗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그 강을 따라 흘러내린 자갈과 모래가 화강암에 구멍을 내고 또 오목해진 부분에 물의 소용돌이가 휘돌아가면서 만들어낸 신비한 바위들이죠. 옛사람들이 이곳을 신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요소남 돌개 구멍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이른 새벽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위 하나하나가 햇살의 조명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고생대가 영월에 새겨놓은 첫 번째 걸작이 아닐까요? 동강과 서강을 끼고 있는 영월은 산세가 수려하고 물길이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래서 신선이 머문 흔적들이 영월 이곳저곳에 가득 남아있나 봅니다. 영월읍 방절리, 서강을 끼고 도는 절벽에서 또 하나의 절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칼로 내려치듯 둘로 쪼개진 절벽이 인상적인데요. 푸른 서강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시킵니다. 이 세상의 풍경이 아닌 듯한 절경에 신선함이라고도 불리는 선돌입니다. 그래서 선돌을 보며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진다는 전설도 생겼습니다. 조선 6대 임금이었던 단종도 유배지였던 청룡포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갔다는군요. 자, 그렇다면은 단종이 지나간 길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청룡포는 서강 물길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영월 최초의 명승지입니다. 서강 물줄기가 동남북의 삼면을 휘돌아 막고 서쪽 면은 험한 절벽이라 배가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흐르는 물이 지형에 따라 휘어지면 물살에 따라 바깥쪽은 깎여나가는 침식작용이 일어나고요. 안쪽은 쌓이는 퇴적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이를 가밉공유라고 합니다. 수양대군이 선택한 창살 없는 감옥이자 자연이 만들어 놓은 유배지인데요.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어 청룡포에 머문 기간은 약 2개월 남짓하다고 합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폐위된 왕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그래서 청룡포는 서강 푸른 물 위에 뿌린 단종의 눈물 자국이라고도 합니다. 청룡포의 소나무숲 안에는 조금은 독특한 비석이 있습니다. 돌이 오랜 세월 동안 풍화되면서 표면에 물결 무늬가 잔뜩 새겨져 있는데요. 청룡포 금표비입니다. 이 금표비는 청룡포에 일반 백성들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영월 부사 윤양래가 세웠습니다. 비석 뒷면에 새겨진 글씨를 살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서 300척, 남북 490척. 동서로 300척, 남북으로 490척 안에는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하는 편말이었죠.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진 글씨입니다. 차후 니생 역제당금, 이후 진흙이 쌓여 생기는 모든 땅에도 금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조선시대 영월부사 윤양내는 서강의 지형으로 인해 청룡포에 토사가 쌓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금표비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빗물에 잘 녹아내리는 석회암으로 만든 비석은 전국에 금표비 하나뿐입니다. 석회암이 많은 땅, 영월의 특색이 녹아있는 아주 귀한 유물이죠. 그렇다면 이 석회암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영월의 북면 문공리에는 푸른 산 한 귀퉁이를 누군가 싹둑 베어낸 듯한 흥미로운 지형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시원한 개천이 흐르는 것을 보니 이 독특한 지형도 물의 손길이 닿았나 봅니다. 저 돌산을 깎기 위해서 물줄기는 몇 번을 굽이쳐 흘렀을까요? 그 덕분에 훤히 드러난 돌산의 속살은 영월 지질에 담긴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돌 3개가 나란히 있어 옛사람들은 이 지형을 삼형제봉이라고도 불렀다는데요. 이 돌에 담긴 비밀이 밝혀진 뒤에는 건열 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조금은 생소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고생대 이전인 약 10억 년 전 혹은 20억 년 전의 지층에서도 발견되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환경에 따라 자라는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쪽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곳이 눈에 띕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거북 등껍질 바위라고도 불렀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돌은 과연 어떤 물질들을 품고 있을까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만들어지는 탄산칼슘이 주성분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원이기도 하죠. 영월에서 이런 석회암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는 한때 이곳이 바다였고 무수한 생명 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5억 년) 전 얕은 물 밑에 쌓인 퇴적물이 어찌된 영문인지 물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퇴적물들은 햇살을 받아 바짝 말라버렸겠죠. 이때 퇴적물이 오그라들면서 크기는 줄어듭니다. 그 사이로 생긴 틈이 그대로 굳어지면서 자잘한 무늬가 생겨났습니다. 물이 자주 들고 나는 갯벌이라면 바로 이런 건열 구조가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억겁의 시간이 겹겹이 눌린 거대한 절벽. 영월 문공리에 가면 어쩌면 바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깎아지른 듯 가파른 절벽, 마치 누군가 조각해 놓은 듯한 얇은 지층이 겹겹이 쌓인 독특한 구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저 산 너머의 지형이 모두 이런 퇴적물이라면 세월은 영월의 땅 속에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숨겨 놓았을까요?
이번에는 다시 동강을 따라 어라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라연은 다양한 하천 지형이 나타나는 천혜의 보고입니다. 어라연 일대에 수직 절벽과 협곡, 소, 여울, 급류 등의 지형이 식생과 함께 어우러져 동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죠. 강물 속에 뛰노는 물고기들의 비늘이 비단같이 빛난다 하여 어라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크게 휘돌아가는 동강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긴 바위가 어라연의 신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낚시나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만 알던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동강이 유명해지면서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죠. 동강은 전형적인 사행천인데요. 공류라고도 부르는 사행천은 강이 구불구불 휜 상태로 흐르는 지형을 의미합니다. 마치 뱀이 기어가는 모양과 비슷하게 붙여진 이름이죠. 이렇게 자유롭게 구불거리며 흐르던 물줄기는 영월군 옹정리에 다다르면서 우리 민족에게 아주 친근한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반도 지형은 청룡포와 마찬가지로 공류하천의 오랜 세월 침식과 퇴적을 거듭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침식작용이 주로 이루어진 한반도 지형 동쪽 부분에는 바위 절벽, 좁고 긴 계단 모양의 하안 단구, 그리고 석회동굴 등 독특한 지형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높은 절벽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도 동고서저형인 한반도의 모습을 쏙 빼닮았군요. 평창강과 주천강이 만나는 과정에서 강물이 크게 휘돌아치면서 빚어낸 절경.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도 한반도 지형을 기리기 위해 한반도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절벽은 영월에서 가장 흔한 돌,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절벽을 자세히 보면 작은 동굴들이 눈에 띕니다. 한반도 지형에서 관찰되는 동굴들은 크기는 작지만 석회 동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굴 내벽으로 물길이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물길이 석회암을 녹여 이렇게 길을 내었겠지요. 주변과 색깔이 조금 다른 바위는 석회암이 아니라 퇴적물입니다. 동굴 내부로 물길이 흐르면서 따라 들어온 흙이 쌓인 흔적이죠. 규모는 작지만 이 동굴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폐허 같아 보이는 이 동굴은 알고 보면 수많은 생명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깊은 동굴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동굴 박쥐와
거미도 눈에 띄는군요. 지금은 지상과 그리 떨어져 있지 않은 야트막한 동굴이지만 원래 이 동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길고 또 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길이 굽이쳐 산을 깎으면서 그 아래 생성되었던 동굴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덕분에 외부에서도 동굴의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한반도 지형을 찾은 사람들은 뗏목을 이용해 주변을 돌면서 영월 지형이 품고 있는 고생대의 흔적들을 꼼꼼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간 물줄기의 힘이 보통이 아니었나 봅니다. 동굴의 앞뒤가 모두 침식되어 흔적만 남은 지형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 없는 동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한반도 지형을 탐험하는 즐거움인데요. 깊은 동굴 내부가 지상으로 드러난 곳이다 보니 외부에서도 귀한 동굴 생성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벽면에서도 잘 자란다는 동굴 산호가 눈에 띄는군요. 한반도 지형의 동쪽이 하천의 침식작용을 받아 절벽으로 깎였다면 한반도 지형의 서쪽은 하천의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지대도 완만하고요. 다양한 퇴적암들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물줄기를 따라 흘러온 모래들이 유속이 느린 틈을 타서 물가에 쌓여 있습니다. 동쪽편에서 보던 석회암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성질을 가진 돌들이 보이는데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참으로 다양한 암석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마치 실제 한반도의 축소판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월을 한반도 절경을 최대한 압축해 놓은 땅이라고 말하나 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동굴을 보러 가겠습니다. 영월군 진별리에는 긴 다리를 걸어야만 다다를 수 있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서강 적벽에 뚫려 있는 고시동굴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병과 싸운 고시 가족들이 한때 이곳에서 피신하였기 때문에 고시굴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노산군으로 강봉된 단종이 죽임을 당한 뒤 그 홀령이 머무르는 곳이란 뜻에서 놀이곡 석굴로 불렸습니다. 전형적인 석회암 동굴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동굴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도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굴곡도 심해 마치 미로처럼 느껴지는군요. 고시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색이 섞여 있는 동굴 생성물입니다. 기존의 다른 동굴과는 다르게 유석들이 회색, 붉은색 혹은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토양에 있습니다. 석회암 동굴이지만 빗물이 녹아들 때 석회 구멍 사이로 흙이 흘러들었기 때문이죠. 동굴 천장은 세심하게 조각된 중세 유럽의 성당처럼 중후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동굴 바닥에 쌓여 위로 자란 석순. 그런데 이 녀석은 겉과 속이 다른 빛깔입니다. 그 이유는 동굴 속으로 스며든 지하수의 성분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시굴에서 자란 석순과 유석들은 갈색, 분홍색, 청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은 석회암의 주 성분인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약간의 다른 성분만 섞여도 이렇게 전혀 다른 색의 동굴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고생대의 석회암을 시작으로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지기 시작한 고시굴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지하수가 있는 한 물이라는 조각가의 예술혼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평생 지상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땅 아래 세계를 상상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수백만 년 동안 비밀스럽게 만들어진 동굴들. 덕분에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동굴 속으로 스며든 지하수는 다시 동굴 밖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산을 뚫고 대지를 적시고 또 한반도를 가로질러 바다로 흘러가겠죠. 반면 고시굴의 어느 구간은 흘러드는 지하수가 없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빠진 동굴에서는 조금 독특한 생성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오징어나 문어 다리에 빨판처럼 생긴 이것은 동굴 산호입니다.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이 석회 성분이 함유된 동굴 벽에 응결되면서 만들어진 신기한 동굴 생성물이죠. 지하수의 공급이 멈춘 석순과 유석 위에서 대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 학자들은 동굴 산호가 팝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동굴 팝콘이라고도 부릅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을 표현한 작품을 오백나한이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역시나 오백나한상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수억 년의 세월이 빚어낸 동굴 생성물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동굴의 어느 구석 하나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어떤 미술 박물관보다도 더 거대하고 웅장하며 또 아름다운 작품들이 절묘하게 전시되어 있지요. 고시굴 내에는 암석이 오래전 힘을 받아 갈라진 틈 전리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전리를 통해 동굴 천장으로부터 빗물이 공급되죠.
우리가 보는 이 멋진 동굴 생성물들이 모두 전리 틈에서 흘러나온 물방울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동굴 생성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고시굴은 석회 동굴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굴 천장에 움푹 패여진 구멍이 보입니다. 동굴의 최초 구멍이기도 합니다. 과연 저 용식공 위 지상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풀숲 사이로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계곡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도 아닌 이곳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니 자연 습지입니다. 골마다 물이 솟아나온다고 해서 물무리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군요. 지금까지 살펴본 영월의 지형은 물빠짐이 좋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는 어떻게 물이 고여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곳 지형에 있습니다. 근처에 해발 고도 400m 이상의 산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무리골이 위치한 지역은 분지 형태를 보이는데요. 산지를 빠져나온 하천이 평지를 만나는 동안 물줄기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느려져 습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변의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에는 모래와 진흙, 점토 같은 퇴적물이 떠내려왔는데요. 그게 쌓이고 쌓여 습지가 됐습니다. 석회암지대에서 자연 내륙 습지는 형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무리골 생태 습지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인데요. 또한 습지는 육상 생태계와 수중 생태계를 모두 아우르고 있어 생태학적으로도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무리골 생태습지에 과연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을지 그 비밀의 정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무리골 생태습지는 평야에 조성된 다른 습지와는 달리 계곡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숲에서 자라는 여러 종의 나무들과 다양한 습지 식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습지 위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머리 위로 들이온 나뭇가지마다 짙은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골짜기 나무들은 연녹빛으로 눈을 즐겁게 하죠. 습지에는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진 귀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녀석이 바로 잠자리입니다. 잠자리가 지구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고생대 후기로 약 2억 5천만 년 전의 일인데요.
당시에는 독수리만 하던 녀석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희귀 잠자리들이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의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남은 이 끈질긴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자리가 변모해온 세월만큼 고생대의 지형도 참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자랐고 번성했고 또 사라졌습니다.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물무리골 생태공원은 고생대 때부터 이어져온 이 땅의 소중한 생명체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커다란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식물들은 한철, 그것도 아주 잠깐 탐스러운 꽃을 피워냅니다. 하지만 이 어여쁜 꽃이 이곳에 피어나기까지 수억 년 전부터 암석을 만들고 물기를 내고 산을 깎아 습지를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래되고 아름다운 땅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신선이 사는 곳으로 착각할 만큼 신비로운 절경들이 가득한 땅, 강원도 영월. 고생대가 이 시대에 남긴 커다란 선물이자 이 시대를 사는 인간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